고요한 방 안에서 한 젊은 여자는 얼굴에 뭔가를 뒤집어 쓴 채로 가방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중년 여성이 그녀를 불러세우고 뒤로 돌게 합니다. 그러자 젊은 여성은 다급하게 뒤로 돌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된 중년 여성은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밌거나 의미 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자리 잡아 살고 있는 엘레나라고 해요. 저희 가족은 2명의 딸과 2명의 아들, 그리고 남편을 포함한 총 6명의 근래 사회에서는 꽤 희귀한 대가족 구성입니다. 결혼하기 전 너무 가난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지금의 남편과 만난 뒤에 축구용품을 팔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 대박이 나게 되면서 지금의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저와 남편이 그렇게나 꿈에 그리던 자식들이 많은 화목한 대가족을 꾸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평화롭기만 할 것 같던 저의 인생에 꽤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직후 2명의 딸과 2명의 아들을 키우는 것은 초보 부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물론 돈을 주고 보모를 고용해 저희 부부가 일을 하는 동안 잠시 애들을 맡길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부도덕한 보모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식들은 부모의 손으로 키워야 한다는 저의 신념 아래 저와 남편은 단 한 번도 아이들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뒤에 저와 남편은 교대로 사무실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고 대략적으로 저희 부부가 계획한 대로 아이들도 잘 자라주어 경제관념도 생기고 교육도 받으면서 점점 자신들의 꿈을 향해 커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딱 한 명만 빼놓고 말이죠. 저의 막내딸이었던 노아는 어렸을 때부터 저와 남편의 말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똥고집의 딸이었어요. 집안에 돈이 많다고 다 퍼주거나 버릇없이 키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저와 남편이었지만 어째서인지 노아는 나이가 들수록 다른 형제들과는 전혀 다르게 말도 안 듣고 말썽을 부리는 아이로 변해가게 되었어요. 매일 저와 남편에게 거액의 용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모자라 이제 막 10살의 나이에도 등교 후 집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노아 때문에 너무나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노아는 좀처럼 모든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공부라고는 치를 떨던 아이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문제는 바로 자기 주변 정리를 아예 못하고 씻지조차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노아가 혼자서 쓰고 있던 방은 정말 사람이 생활하는 방이 맞나 싶을 만큼 더러운 것을 뛰어넘어 돼지우리와 같은 상태가 매일 유지되었고 노아는 외출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넘도록 아예 씻지 않은 경우도 많아 저와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널리 알려진 심리 상담가들과 아동 상담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했으나 노아는 의사들과 상담을 시작하면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방법조차 찾을 수 없었죠. 특히나 노아는 물을 너무나 싫어했는데 심지어 마시는 물까지 싫어해서 노아와 밥을 먹을 땐 물을 식탁 위에 둘 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그야말로 저희 부부로서 노아는 골칫덩어리 그 자체였고 막내딸이기는 하지만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문제나 다름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주택 옆으로 한 한국인 대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들 또한 저희 가족처럼 자식들이 많은 대가족 구성원이었기에 저와 남편은 그 한국인 부부와 금세 친해질 수 있었죠. 처음 이사를 오게 된 날부터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라며 잡채와 파트로 된 떡을 가져다 주면서 괜찮다면 한국 음식을 소개해 줄 테니 가족끼리 놀러 오라면서 싹싹한 예의를 보여주던 그 한국인 가족분들은 노아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저희 부부에게는 또 하나의 쉼터이자 여유와 다름없었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가족은 매일 하루를 마치고 난 뒤에 한국인 가족분들과 만나 다 같이 가족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하나의 규칙처럼 되어버렸고 일주일에 4번 이상은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 한국인 가족들에게도 저희 막내딸인 노아와 똑같은 나이의 한국인 소녀가 있었는데 노아는 지수라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막내딸과는 살갑게 대화도 하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와 남편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노아도 자신이 친한 사람과 있으면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노아는 지수를 만나고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아와 저희 가족에게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10대 중반의 나이였던 노아가 급작스레 저와 남편에게 자신은 한국으로 떠나 살아가고 싶으니 한 달 뒤에 바로 한국으로 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노아가 급작스레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국인 가족분들과의 저녁 식사 시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온 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한국인 가족분들은 한국에서의 사업 때문에 급히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다며 아마 오늘이 저희와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것 같다는 말을 건넸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가족분들도 노아가 말을 했었는지 노아가 자신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조차 똑바로 졸업하지 못한 어린 나이의 노아였기에 저와 남편은 머리를 감싼 채 노아가 대체 왜 이런 어이없는 요구를 하는 것인지 충격에 휩싸여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키워줬는데 왜 저럴까라는 억울한 눈물까지 날 정도였답니다. 근데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던 한국인 부부분들은 노아가 기본적으로 다른 또래 애들과는 조금 모자란 증상이 있는 것을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고 자신들을 믿기는 다소 어렵겠지만 저희 부부의 허락만 해준다라 하면 한국에서 노아와 같은 집에서 지내며 아이의 행동을 다소 좋은 쪽으로 개선시켜보겠다는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처음에는 여간하여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국인 친구 그리고 한국인 가족분들과 지낼 때에는 극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노아의 모습이 떠올랐고 저는 다소 고민하다가 주에 한두 번 정도는 노아가 잘 지내고 있는지 영상통화로 확인하고 싶다는 제안 아래 저는 노아를 그 한국인 가족분들에게 부탁해 한국으로 보내주게 되었는데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이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해본 적이 없던 노아였기에 저는 그저 노아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막고 싶지 않을 뿐이었고 2년 남짓 한 기간 동안 지켜본 한국인 부부분들은 이제까지 만난 그 어느 가족들보다 똑똑하고 화목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결정했던 선택이었죠. 약 일주일 뒤 자신이 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된 노아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낸다는 것에는 아예 신경 쓰지 않은지 한국으로 넘어가기 일주일 전부터 자신의 한국인 친구 지수와 매일 붙어 다니며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지낼지 설레하는 정말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노아를 한국으로 보내주게 되었는데요. 한국인 가족분들 그리고 한국인 또래 친구 지수와 동반해 한국으로 떠난 노아의 빈자리는 저희 가족에게는 문제나 다름없던 골칫덩이였다고 하나 막상 집에 없으니 공허한 느낌이 들면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가족분들은 노아와 한국으로 떠나고 난 직후 매일 밤 노아가 자는 사진을 보내주거나 한국어를 학습하는 노아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내주면서 노아는 잘 지내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따스한 말을 매일 밤 보내주었죠. 대학교를 입학할 때까지 한국에서 지내기로 한 노아는 어째서인지 한국의 생활이 잘 맞는 것인지 무려 8년이 넘는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노아가 한국으로 떠나고 난 직후 약 1년 동안은 매일 밤 노아가 걱정되어 한국인 가족들에게 노아의 처지에 대해 사진과 영상으로 전달받았으나 1년 정도 신뢰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은 그저 노아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에만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한국인 가족분들도 기꺼이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막내딸이 떠난 빈자리에 저와 남편은 일조차 똑바로 하지 못한 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일쑤였으나 노아가 한국으로 떠나고 약 2년째부터는 아무런 걱정 없이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약인 것인지 저와 남편은 노아가 한국에서 8년을 지낼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으로 방문하지 않았고 중간중간 노아가 보고 싶은 나날도 있었지만 오직 노아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에 기어이 내방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이 꽤 규모를 키워오던 축구용품 사업은 약 일주일 만에 온통 주저앉게 되었어요. 축구용품 사업을 하던 저와 남편의 쇼핑몰은 스페인에서 꽤 큰 규모에 속해 안정적인 상황이기는 했으나 하루아침에 발생해버린 브랜드 지적 재산권 문제 때문에 모든 물류가 정지해버리면서 하루아침에 기막힌 빚더미가 생겨버렸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재정비하려고 했으나 한번 바닥까지 떨어진 매출은 다시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점점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은행권의 대출을 빌려가지고 있던 축구용품들이라도 값싼 금액에 판매해 빚을 탕감해 보려고 했으나
상황은 참 어려웠죠.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업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저와 남편은 어찌할 도리가 없이 10년이 넘도록 경영해오던 축구용품 사업을 완전히 접고 원래 살던 집까지 팔게 되었어요. 그렇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몇 개월을 방황하던 그때 느닷없이 노아와 함께 한국에서 지내고 있던 한국인 부부에게 영상 전화가 오더군요. 너무나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기에 슬픈 모습을 내놓고 싶지 않았고 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전화를 받고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근데 한국인 부부분들은 약 일주일 뒤에 노아와 함께 마드리드로 돌아가게 되었다면서 그날같이 8년 만에 가족 식사를 하자는 말을 해주셨어요. 생각할 겨를 없이 막내딸인 노아가 돌아온다는 것에는 너무나 기뻤지만 전보다 집도 작아져 있고 사업도 망해버린 저와 남편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하는 수 없이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말로 새 주소를 알려준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 막내딸 노아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큰딸과 아들들도 스페인에서 지내고 있기는 했으나 이미 집을 나가서 독립을 한 지 오래된 시간이었기에 저는 자식들이 너무나 그립더라고요. 그렇게 약 일주일 뒤 노아는 예전과는 달리 아주 어엿하고 당당한 멋진 여성의 모습을 하고 저와 남편의 앞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8년 전에는 그저 말도 안 듣고 어딘가 문제아 같던 모습의 노아였다고 하나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표정도 많이 따뜻해지고 키도 굉장히 커 있더군요. 곧바로 저와 노아 그리고 8년 만에 만난 한국인 부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식사를 하던 중 저와 남편은 막내딸 노아에게 사업이 어렵게 돼서 상황이 좋지는 않으나 다시 일어설 방향을 세워보고 있다는 씁쓸한 말을 건네게 되었죠. 노아는 꽤 놀라는 표정을 짓기는 했지만 뭔가 생각에 빠진 듯 조용히 밥을 먹더군요. 그렇게 모든 식사가 끝나고 가족끼리 한데 모여 소파에 앉아 있는데 노아가 보이지 않았어요. 평상시 같으면 소파에 먼저 들이누워 가족들이 앉기에도 불편하게 했을 노아였기에 저는 노아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고 있던 노아를 찾아내게 되었어요. 뭔가를 꺼내고 뒤로 돌던 노아의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서 노아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노아는 얼굴에 뭔가 뒤집어 쓴 채로 저를 돌아보더군요. 깜짝 놀란 제 표정에 무슨 문제가 있냐는 노아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얼굴에는 마스크팩을 뒤집어 쓴 채로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저희 부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어서 거실로 나가자고 하더군요. 그간 사업을 되살려보겠다며 정신없이 매달렸던 극심한 스트레스에 찌든 탓인지 제가 봐도 저희 부부 안색은 늘 좋지 못했답니다. 8년 만에 다시 만난 부모의 얼굴이 검게 변한 부모의 안색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며 노아는 정성스레 한국에서 가져온 화장품들을 발라주더군요. 스페인은 일조량이 많고 자외선 지수가 높아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우더 형식의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부부의 축구용품 쇼핑몰에서도 분말형 자외선 차단제 매출이 상당했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노아는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하고 한국인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젊어 보이는 것은 이러한 화장품 산업의 기초에 좋은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재 스페인에서는 이런 분말형 자외선 차단제들은 잘 씻기지 않아 피부암 환자들이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죠. 노아는 자신이 한국에서 일부러 고생하는 저희를 위해 피부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제품들을 보여주었죠. 저는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더군요. 스페인에서는 K드라마와 더불어 K푸드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유행해 있었고 현재 스페인에서 자리 잡고 있는 파우더형 선크림 제품들이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여러 차례 보도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화장품 제품들을 내놓기에는 아주 적기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에 대한 안전성 관념이 더 생겨나게 될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대규모 소비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죠. 저와 남편은 노아에게 한국형 피부 관리에 대한 순차적인 방법과 필요한 물품들을 적어달라고 했고 곧장 아주 작은 사업 자금으로 해당 물건들을 한국에서 서서히 수입하기 시작했답니다. 스페인의 한 마트에서 팔기 시작했었던 한국식 피부 관리 세트는 약 한 달이 지나자 스페인 주부들 사이에서 기막힌 인기로 죄다 팔리기 시작했고
저와 남편은 드디어 방법을 찾은 것만 같았죠. 해외의 신문물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아주 간단 명료한 방법이었으나 한국인들의 기술이 더해지니 그러한 방법을 모르던 스페인 주부들 사이에서는 한국식 피부 관리라며 또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나가게 되었어요. 빚더미에 묻혀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이던 저와 남편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고 한국이라 하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런 한국에서 8년 동안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배워온 노아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리고 약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 전부는 한국인 부부분들과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할 계획을 실행하려고 해요.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와 생활 방식에 주목을 갖게 된 저희는 한편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세계 기술을 이끌어가고 앞선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스페인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또한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